어느 날 여러분이 자다가 눈을 떴어요. TV에서 빡 나오면서 게임을 시작하지. 안녕. 자, 산과 염기의 반응, 정확히는 중화 반응 부분 한번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는 산과 염기의 정의에 대해서 했죠. 아레니우스의 정의, 브랜세드 로리의 정의, 이런 식으로 정의가 변해온 과정에 대해서 배웠어요. 왜 배워야 될까? 정의가 도대체 왜 중요한가? 왜 이렇게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벨상까지 주고 그럴까에 대한 얘기인 거죠. 왜 그런다고 생각하나요? 왜냐하면 산과 염기를 정확히 정의할 수 있게 되면 어떤 분자의 또는 어떤 물질의 어떤 부분 때문에 산과 염기의 성질이 나타난다고 알 수 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어떤 물질을 만날 때, 미지의 물질을 만날 때 그 물질의 생긴 것만 봐도, 구조만 봐도 얘가 산인지 또는 염기인지,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우리가 이 물질을 우리 일상에, 우리 생활에 어떻게 써먹을지, 이런 걸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써보지 않고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과 염기의 정의를 정형화시키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깜짝이야, 음악실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뒤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서 멈췄었네. 자, 그리고 우리가 산과 염기를 정확히 정의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부터 배울 이 산과 염기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 때문이에요. 다들 중학교 때 배워서 알고 있겠지만 산과 염기를 서로 반응시키면 서로가 서로의 성질을 없애주는 일을 해요. 없어진단 말이죠. 산이 가진 그 독특한 성질과 염기가 가진 독특한 성질이 서로 만나면서 완전히 사라져 버리거든요.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 배우기 위해서 산과 염기의 정의를 더 자세히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거 이미 뭔지 알죠? 바로 이게 뭐예요? 중화 반응이죠. 바로 이 중화 반응은 우리의 일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를 뿌린, 토양회가 아니라 토양에 이렇게 산성화된 토양에 석회를 뿌리는 모습, 이것도 중화 반응을 이용한 거고요. 그 전까지 우리가 이 중화 반응이라든가 산염기의 정의를 잘 모를 때는 옛날 사람들은 같은 땅에서 농사를 지으면 점점점 그 땅에서 농사가 잘 안 되거든요. 그거를 옛날 사람들은 지기, 뭐 땅의 기운이 약해져서 그런다 라면서 막 이렇게 막 굿하고 막 이렇게 해서 지기를 막 끌어올린다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에는 그게 땅의 기운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토양에서 계속 같은 농사를 지으면 토양이 산성화돼서 더 이상 식물이 잘 자라지 못하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석회를 뿌려서 토양의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켜주는, 이렇게 중화 반응을 써먹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과학이 이런 거예요. 엄청나죠. 옛날에는 막 굿했는데 지금은 뿌리고 끝나는 거라고요. 과학이 얼마나 필요한 건지, 얼마나 가치 있는 건지 알아갔어야 될 텐데 나랑 1년 동안 화학을 하면서. 자, 그러면 중화 반응이 현실에 쓰이는 예에 대해서 몇 개 한번 해봅시다. 바로 이건 뭡니까? 바로 제산제죠. 제산제. 우리 뱃속에, 우리 위장에는 굉장히 강력한 산이 있어요. 바로 뭐예요? 염산이죠. 염산. 엄청 강력한 산이에요. 자연계 최강산 중에 하나죠. 그게 이제 위에 그득그득하면 너무 필요한 이상으로 많이 나와버리면 위산 과다가 되고 속이 쓰리고 막 위에 빵꾸가 날 것 같고 막 이러죠. 그럴 때 제산제를 빵 먹어주면 바로 진짜 한 5분 내로 괜찮아지거든요. 바로 이 제산제가 염기성 물질이라서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나. 또 이런 것도 있죠. 회. 맛있는 회. 회는 말이에요. 회 이렇게 회를 시키면 이렇게 레몬이 같이 나오죠. 그럼 이 레몬을 회 위에 이렇게 짜서 뿌리잖아요. 왜 뿌려? 레몬 향 회를 먹고 싶어서? 아니에요. 회는 말이야, 생선은 죽는 그 순간부터 트라이메틸아민이라는 물질을 생성하기 시작하거든요. 몰라도 돼요. 그 트라이메틸아민이라는 물질이 염기성 물질이야. 그게 바로 비린내의 원인이고. 그래서 그 염기성 물질을 이 레몬에 있는 산성 물질로 중화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비린내가 안 나는 거라고요. 몰랐지? 알았어? 레몬향 회를 먹고 싶어서 뿌린다고 생각했죠? 아니에요. 비린내를 잡아주기 위해서 뿌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죠. 이 아디다스 모기, 이 무서운 모기. 이 무서운 모기가 모기한테 물리면 가렵잖아요. 그게 왜 가렵냐면 모기가 우리 피를 빨아먹는 과정에서 산성 물질을 여기다가 뿌리고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따가운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버물리 같이 모기 물리는데 바르는, 벌레한테 물리는데 바르는 약에는 염기성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를 중화시켜주는 거야.
이게 바로 우리가 중화 반응을 써먹는 방법이지. 너희가 모기에 물렸어요. 너무 가려워. 미쳐버릴 것 같아. 근데 버물 리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너무 가려워서. 도저히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 그때 어떻게? 과학을 배웠으면 잠깐만. 버물리는 연기성 물질. 이제 버물리가 없어? 그렇다면 또 다른 연기성 물질을 모기 물린 데 바른다면 중화돼서 가려움이 없어지겠구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집에 있는 연기성 물질 찾는 거예요. 뭐가 연기성 물질이지? 비누. 그렇지. 비누가 연기성 물질이야. 그래서 비누를 물에 타갖고 비누를 살짝 바르면 가려움이 좀 줄어든다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아시겠죠? 이게 바로 화학을 배워야 되는 이유예요. 뭐? 비누가 없어? 비누가 없으면 어떡해? 그럼 또 다른 연기성 물질 찾아봐야지. 뭐가 있을까? 그렇지. 치약도 있죠. 치약도 연기성 물질이에요. 치약을 살짝 바르면 돼요. 엄청나죠? 치약도 없어? 나한테 한 개 줄게. 자, 다음. 집에서 생선을 썰어요. 생선 머리를 똑깍 썰었죠. 썰어. 그 생선을 막 썰었어. 이 비린내 어떻게 할 거야? 비린내 어떻게 해요? 생선 비린내 아까 뭐라 그랬죠? 염기성 물질이라 그랬죠. 이 염기성 물질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도마를 뭘로 닦아? 바로 이렇게 식초로 닦으면 되죠. 이런 중화 반응이 일어나면서 도마에 있는 비린내가 사라지는 거죠. 엄청나 이 중화 반응이에요. 자, 이 중화 반응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건가? 중화 반응이 일어나는 이유를 입자적 수준에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얘기해 봅시다. 오케이, 시간이 나쁘지 않구만. 얘기해 봅시다. 이거는 중학교 때도 얼추 배웠고 굉장히 단순해. 그냥 보면 알아요. 보면 아는 거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돼. 뭐 보면 아는 건데 왜 자세히 봐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보면 아는 거를 기반으로 해서 엄청나게 어려운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루게 되거든요, 앞으로. 근데 그 복잡한 그 모든 건 결국 기반은 지금 배울 이 단순한 거라서 이거를 완전히 내면화 시켜야 돼요. 완전히. 할 수 있겠죠? 한번 해봅시다. 자, 염기성 수용액이 있어요. 바로 수산화트륨을 넣은 수용액인데 이 수산화트륨 2개가 들어있는 수용액이라고 칩시다. 그럼 이 수산화트륨, 바로 이 NaOH, 요 수산화트륨은 물에 들어가서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로 완전히 나누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Na 플러스 따로 둥둥둥 물 위에 떠다니고 OH 마이너스가 따로 둥둥둥 물 위에 떠다녀요.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가 이 염화수소를 물에 녹인 이 염산 수용액을 넣었어요. 그 넣을 때 이렇게 한 분자만 넣은 거예요. HCl 하나만. HCl 역시도 물에 녹으면 H 플러스랑 Cl 마이너스로 100% 나눠지거든요. 그러면서 따로따로 둥둥둥 물 위에 떠다녀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문제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죠. 얘가 들어가자마자 바로 얘랑 반응해버려. 지금 이 그림에선 얘가 바로 얘랑 반응했네. 바로 얘랑 반응하면서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결합했으니까 물이 돼버리죠. 그러면서 OH 마이너스가 2개였는데 수산화이온이 2개였는데 하나가 돼요. 염기성이 줄어든 거죠. 아시겠어요? 그러다가 HCl을 한 개 더 넣기 전에 이제 뭐가 된 거 이렇게 된 거죠.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결합해서 물이 된 이런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한 분자 더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물 분자에 이렇게 가고 얘가 얘랑 만나서 이렇게 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물 분자만 이렇게 2개 있고요.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Cl 마이너스가 따로따로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게 아니야. 왜 그렇구나 라고 넘어갈 게 아니냐면 이게 의미하는 진짜 의미는 뭐냐면 NaOH는 극약이에요. 극약, 강염기야. 먹으면 죽어. NaOH를 좀 진한 농도로 해서 이렇게 싹 마시면 식도가 말랑말랑 마시면서 같이 싹 녹아버려요. 염산 말할 것도 없죠. NaOH 수용액과 염산 수용액은 따로따로 먹으면 둘 다 죽어. 극약이야. 근데 얘를 정확히 같은 농도로 딱 섞으면 뭐가 돼요? NaCl 수용액이 되죠. NaCl 수용액이 뭐예요?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따로따로 먹으면 100% 죽는 걸 정확히 같은 농도 섞어서 먹으면 어짜 이러고 마는 거라고요. 어짜 이러고 만다고. 이게 엄청난 거죠.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이 가는 진짜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액성을 보면 여기가 염기성, 이때가 중성이 되는 거죠. 왜 염기성이라고 하냐면 OH 마이너스 수산화이온이 남아있으니까 염기성이라고 하겠죠. 요건 좀 더 강한 염기성, 요건 약간 약한 염기성이 되는 거죠. 이 반응에서 실제로 반응에 참여한 이온과 반응에 참여하지 않은 이온을 나눠보면 반응한 이온은 얘네 물 됐죠? 얘네는 반응하지 않고 계속 물에 그냥 둥둥 떠있기만 했죠. 얘네 뭐라고 부르는지 알죠? 바로 구경꾼 이온이라고 하죠.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 실제 반응에 관여한 애들을 알짜 이온이라고 하거든요. 요런 애들이 반응한 반응식만 쓰면 바로
요렇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배운 건 엄청난 지식이에요. 직소 알아요? 직소? 이런 말 시간이 있나? 직소라고 있어요. 직소라고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아저씨지.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겼어. 소우라는 영화에 있는 살인자지. 소우. 이 사람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절시켰다 그 사람 잠에서 깨면 어떤 퀴즈 같은 걸 주고 그걸 풀면 살려주고 못 풀면 죽이는 뭐 이런 무서운 살인마인데 어느 날 여러분이 자다가 눈을 떴어요. 근데 이상한 모르는 방이야. 모르는 방인데 직소 갑자기 TV에서 빡 나오면서 게임을 시작하지. 이런 말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염산 수용액과 수아나트륨 수용액을 주는 거예요. 이거를 모두 먹어 없애지 않으면 이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중화 반응을 배우지 않은 어리석은 친구들은 이걸 따로 먹어도 죽고 이걸 따로 먹어도 죽는데 어떻게 없앱니까? 라고 하면서 결국 둘 중에 하나를 먹고 죽겠죠. 하지만 중화 반응을 배운 여러분들은 얘와 얘를 정확히 같은 농도로 반응시키면 소금물이 만들어지니 섞어서 먹고 좀 짜고 말면 되겠지 라고 생각해서 이 직소의 마수에서 이 직소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축하한다. 앞으로 여러분은 직소를 만나도 살 수 있게 되었어. 중화 반응 덕분에. 파이팅. 자, 자, 너무나 중요한 이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 꼭 알고 넘어가세요. 자, 이게 바로 중화 반응의 알짜 이온 반응식이지요. 이제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한번 얘기해 보자. 좀 전에 본 그림 그대로예요. 전혀 어렵지 않아. 보면 알겠지만 중화 반응에서는 H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1대1로 반응해서 H2O가 하나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제 양적 관계를 한번 다뤄봅시다. 아까 그거 NaOH가 이렇게 두 개 있고요. 여기에 한 개 집어넣었어. 그러면 이렇게 반응해서 OH 마이너스 한 개 남으니까 염기성이야. 근데 두 개를 집어넣으면 완전히 중성이 된다. 이게 바로 양적 관계. 아까 한 개의 양적 관계예요. 이걸 좀 더 어렵게 좀 꼬아놓고 얘네 농도를 안 알려주고 농도를 알아내라 그러고 농도를 안 알려준 다음에 어떻게 반응시키면 그때 물속에 녹아있는 이온이 몇 개냐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게 산염기의 양적 관계의 문제거든요. 기반은 무조건 이거야. 자, 해봅시다. 같이 해봐요. 0.1몰 농도 염산이 있어요. 언제 배운 거야? 1단원에서 배운 거죠. 기억나요? 0.1몰 농도라는 건 뭐랑 같은 거냐면 이게 바로 몰 퍼 리터라는 거죠. 몰 퍼 리터. 그래서 0.1 다시 해볼게요. 그래서 0.1몰이라는 건 0.1 몰 퍼 리터 1리터에 0.1몰이 들어있다는 뜻이라 그랬죠. 그러면 얘가 100ml 있으니까 여기에는 실제로 여기에는 염산이 몇 몰 들어있는지 알아야 돼요. 염산이 몇 몰 들어있는지 안다는 건 얘가 몇 개 들어있는지 안다는 거니까요. 그거 몰이라는 건 몇 개라는 의미잖아요. 1몰이 어렵게 느끼지 생각하지 말고 1몰은 6.5 곱하기 10의 13승 개예요. 몇 몰은 몇 개. 이거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 염산이 몇 개 들어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몰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0.1 몰 퍼 리터 1리터당 0.1몰인데 얘가 지금 얼마라고요? 100ml죠. 100ml는 0.1리터잖아요. 1리터에는 0.1몰이니까 0.1리터에는 0.01몰이겠죠. 암산으로 되죠. 그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둘을 곱하면 빡 얘는 분모고 분자니까 나누 없어지고 남는 단위는 몰. 0.1 곱하기 0.1이니까 0.01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염산이 0.01몰 들어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수화나트륨이 몇 몰 들어있는지 계산해보면 0.1몰 퍼 리터 곱하기 0.1리터니까 여기도 0.01몰이 들어있다는 걸 알 수 있네요. 얘네들이 들어있는 염산과 수화나트륨의 몰수가 똑같으니까 개수가 똑같으니까 아까로 치면 한 개 들어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럼 둘을 반응시키면 어떻게 돼?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중성이 깔끔하게 되는 거죠. 큰일 났다.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단원에서 배운 요걸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요거 어떻게 돼요? 해봐. 소시에서 해봅시다. 이거 넘어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화 반응에서 얘가 산성인지 염기성인지 또는 양적 관계를 다루기 위해선 산의 몰롱도 곱하기 산의 부피, 염기의 몰롱도 곱하기 염기의 부피를 해서 몇 개인지 몇 몰인지 알아낸 다음에 그 둘의 관계를 천천히 알아가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앞에처럼 HCl은 물에 녹으면 H 플러스 한 개 나오죠. NaOH는 물에 녹으면 OH 마이너스 한 개 나오니까 얘 한 개, 얘 한 개 반응시키면 중화가 된다. 즉 1대1로 반응한다라는 게 굉장히 쉽게 되는데 요런 경우가 있죠. 요런 경우는 봐봐. H2SO4를 물에 녹이면 H 플러스가 두 개가 나오죠. 그럼 NaOH를 물에 녹이면 OH 마이너스가 한 개가 나오죠. 얘는 H 플러스가 두 개 만들어져요. 한 개 녹이면. 얘는 한 개 녹이면 OH 마이너스가 한 개 만들어져요. 그럼 얘 한 개, 얘 한 개를 반응시킨다고 중화가 되는 게 아니네. 왜? H 플러스가 더 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 산이 몇 개 H 플러스를 내놓고 염기가 몇 개의 OH 마이너스를 내놓는지를 알아야 돼요. 요거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아.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산이 한 분자당 두 개의 H 플러스 양이온을 내놓으니까 2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어려운 계산이 아니야. 어려운 생각이 아니라고. 요걸 그래서 정형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어렵지 않아.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를 다루기 위해서는 그 산의 또는 염기의 몰롱도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몇 몰인지 나와. 근데 이 경우에는 산의 가수라고 불리우는 산 하나당 내놓을 수 있는 H 플러스의 양을 보정해줄 이 산의 가수를 곱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NMV는 N 프라임 M 프라임 V 프라임이다 라는 식이 나오는 거죠. 요거만 보면 되게 어려울 수 있지만 지금까지 쫙 따라왔으면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 알겠어요? 알겠죠. 전화 오면 안 돼. 아유. 자, 다음 요거 한번 풀어봅시다. 수업 시간에 하면 돼. 넘어가. 지금 한번 풀어보면 좋고 넘어가. 자, 이제 중화 적정이라는 거 있는데 요거 이제 수업 시간에 알려줄게요. 오케이 15분. 오케이, 고생했어. 안녕.